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발언과 그리고 중국 통신장비 사용 금지 행정 명령 소식으로 미중 협상 간의 계속적인 불확실성과 이런 악재적인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마무리한 상황인데요. 그런 중에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는 무역협상 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하고 14일에서 15일에는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미중 무역 협상은 시장의 중요 이벤트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하원 간의 국경 장벽 예산 갈등 속에서 다시 한번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인데요. 월요일장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마스터님이십니다.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월요일 왔습니다. 네, 새해고요. 자, 우선은 전반적으로 시장들 굉장히 평온하게 잘 흘러가고 있지만 그런 만큼 좀 느리게 천천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수익도 안정적으로 천천히 잘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이번 주 시작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잘 길라잡이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설 연휴 인사도 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재밌게 즐겁게. 재밌게 즐겁게. 네. 아, 정말 재밌게 즐겁게 보내셨나요? 네, 크게 그림들이 그렇게 어려운 그림들이 아니라서 저도 걸어놓고 잘 원하는 대로 변곡점들 다 빼먹고 즐겁게 보낼 줄 잘 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시장 이야기와 신세계와 함께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기다린 만큼 오늘 좀 반가운 만큼 선재 마스터님과 1시간 알차게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요 11시 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시장 흐름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봅니다. 전일 금요일장까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부근에서 추가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이어지고 있습니다. 2716포인트로 0.30%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과 동일하게 지난주 금요일장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6,951.50포인트로 0.40%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최근 달러 인덱스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로 FX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오늘장까지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는 1.13440달러 선으로 1.13 중반대 라인도 깨진 채 흘러갑니다. 0.16%의 약보합권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역시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좀 꽤 크게 빠졌었던 상황입니다. 오늘의 저점 확인하시면 1,308달러까지 내려갔었고 오늘의 고가는 1,318달러였습니다. 이 전보다는 좀 변동성이 나오면서 현재는 1,310달러가 깨진 1,308.9달러 선으로 0.71%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계속적으로 최근에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요. 53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 52달러 초반대까지 밀립니다. 현재는 1% 넘는 하락으로 52.0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달러가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유로존, 일단 유로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올해 들어서 유로에 대해서 좀 상승 기조 전망이 좀 우세하게 일어났었는데 오히려 다시 한번 좀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유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오랜만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10달러가 현재 좀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말 새 나왔었던 뉴스와 그리고 현재 부근의 외신 소식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부분이 또 강력하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 회담이 11일 차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14에서 15일에는 고위급 회담까지 협상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마감 기일이 3월 1일까지인데 이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내놓으면서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이 다시 좀 살얼음판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고위급 회담과 그리고 차관급 회담이 연일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좀 힘겨루기를 이어갔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을 각국에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미중 무역 협상 반등 동력 약화에 대한 부분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미중 정상회담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 속에서 과연 정상회담이 이어질지 그리고 그 안에 협상 내용이 어떻게 타결이 될지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좀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좀 오프닝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통신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 소식으로 인해서 일단 양국 간의 관계가 좀 긴장감이 좀 팽배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민간 기업에서 이제 공영 기업까지 이 통신 장비에 대한 제한을 걸게 되면은 상당 부분이 좀 금지가 되고 있고 타격을 입는 상황 속에서 고위급 회담과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또 이뤄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CNBC 쪽에서는요, 미중 무역 협상이 3월 1일까지 재개되지 않으면 미 관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대한 분석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1일이 이제 90일간의 기한 연장의 마지막 날이고 그 이후에는 서로 각국 간에 이제 관세를 좀 부과하는 상황 속에서 일단 3월 1일까지 다시 재차 재개가 되지 않고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그 이후에 미국 관세에 대한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이는 각국에 더욱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CNBC 쪽의 분석인데요. 하지만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말씀드렸던 재개 소식 속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3월 1일이 다시 또 넘어가게 될지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 달러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1월 달이죠. 1월 달 FOMC 속에서는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앞으로의 이런 자산에 대한 규모와 그리고 이 감축에 대한 부분, 긴축에 대한 부분을 좀 축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좀 신호를 내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최근에 달러화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도 유로에 대해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이런 국면이 생각보다 유로존보다는 미국 쪽의 경제 성장이 더욱더 좀 호황이고 그리고 그 밖의 나라의 통화적인 부분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좀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비둘기파적인 연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달러화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거기에 셧다운 위기가 재부각하면서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기도 한데요. 글로벌 경제 안에서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강세, 그리고 오늘장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단 달러가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기조입니다. 자, 그리고 폴 크루먼은요, 크루먼트는 일단 올해 글로벌 침체에 대한 부분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다라는 우려감을 또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일단 IMF 쪽에서도 하향 조정한 상황 속에서 각국의 GDP라든지 경제 성장률 역시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 유로 쪽에서도 1%가 넘게 좀 하향 조정한 상황이고 영국 쪽의 GDP도 좀 최저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초반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각 분석가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다라는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대응책이 부재한다라는 부분 역시 경기 침체 계속적으로 좀 가속화될 수 있을지 그 부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는 또다시 셧다운 위기가 다시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최장기간 계속적으로 셧다운을 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지난 우리 시간으로는 연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의원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경 장벽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바를 좀 들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국경 장벽 예산 협상이 계속적으로 결렬이 되면서 또 다른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경제적인 부분도 다시 우려감 속에서 피해가 좀 극심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파월에 대한 부분, 파월풋은 1990년대 후반에 연준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멜트업 전망도 함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파월에 대한 기조와 그리고 올해 FOMC에 대한 파월의 기조 정말 상당 부분 좀 극과 극을 좀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턴하면서 이 부분은 1990년대 후반에 연준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연준에 대한 기조뿐만이 아니라 일단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함께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월가의 비관론자의 경고입니다. 연준의 완화적인 기조가 반드시 주식시장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인데 원래는 좀 매파적인 부분을 강조했었던 파월 의장이 이번 FOMC를 통해서 비둘기파적인 부분, 통화 완화적인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통화 완화적인 부분을 증시에 좀 호조로 작용을 하면서 증시 상승 랠리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분에서는 비관론자의 경고인데 완화 기조가 반드시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유리한 그런 작용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일단 증시에 대해서 상승 기조만을 키우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하방 쪽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같이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의 멘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의 랠리에 중단된 이유는 부정적인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미중 모의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지난 4분기 기업 실적은 생각보다 좀 호조세로 이어지면서 증시 랠리를 좀 부추겼는데 하지만 앞으로 있을 1분기에 대한 기업 실적은 예상 컨센서스 자체가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적인 거듭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의 증시 랠리가 좀 중단이 됐다라는 분석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기업 순이익이 전망이 갈수록 악화된다라는 분석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1.9%의 하락을 좀 예상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4분기까지는 일단 좀 어떻게 됐든 간에 좀 호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지만 앞으로 있을 1분기가 워낙 좀 예상치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이어왔었던 증시 랠리에 대한 부분을 좀 제한적이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 함께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미국 증시의 전망을 알려주는 지표가 지난해보다는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연준에 있어서는 연준이 앞으로 경제 상황을 그리고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할 때 지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쪽에서의 분석으로는 이 지표가 지난해보다는 좀 좋게 나올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셧다운 때문에 GDP 발표가 좀 미뤄졌는데요. 이번 4분기 GDP에 대한 부분은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발표될 예정이 될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유가 소식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유가에 대해서는 좀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항상 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먼저 유가의 하락 요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간추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는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난항에 따라서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와 오일 간의 연관 관계가 좀 높았던 만큼 증시와 오일 가격 그리고 오일 가격과 증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최근에 유가 하락 요인으로 가장 크게 부각이 된 것은 무역 협상에 대한 난항과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수요 감소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은 상승 요인으로는 어떻게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사우디와 러시아 등 이런 오펙에 대한 감산과 그리고 리비아의 불안감, 베네수엘라 제재까지 그동안에 크루드 오일에 대한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부추길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여전히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또 꼽힌 요인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재료로 사용될 만한 그런 리스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는 바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골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증시 부진과 경기 우려 고조 속에서 상승 기조가 이어갈 것이다라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자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정말 뜨거운 유동성과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서서 증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던 대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는 우려감과 그리고 비관론적인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 만큼 골드 쪽으로 안전자산인 골드 쪽으로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유입될 것이다라는 분석은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투자의 리포트도 함께 좀 말씀드릴 텐데요. 같은 의견입니다. 골드에 대한 부분은 NH투자증권에서는 올해 금 가격이 1,400달러까지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의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도 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300달러 초반이니까요. 1,400달러까지의 상승 랠리 좀 분석을 내놓은 만큼 금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에 대한 부분과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골드와 크루드 오일까지 다양한 외신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사물물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 지속 속에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위급 협상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의 진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 시장인데 최근의 가격대를 보면은 박스권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오일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이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관망입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좀 눌린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장과 오늘장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관망이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자리보다는 이제 뭐 좋은 매수 자리하고 매도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뭐 차트 좀 보시죠. 자, 우선 매수 자리는 2705 지수부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 자리는 2725. 예, 그래서 아래 매수 지지력 시도, 위에 매도 시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주력 박스 구간 얘네들 미장 초반에 혼조세를 띌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전반적으로 큰 그림들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우선 뭐 저희가 이런 구간부터는 매도를 한 번씩 쳤었습니다.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가를 깬 다음에 반등을 주고 위부터는 매도 상방 제약의 매도를 본다 그랬죠.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매도를 칠 때 그렇게 길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그림들이 계속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의 매도 전략들 펼치시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뭐 이 구간에서 한 2번 정도 매도 치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관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인 시황이 얘네들을 보합을 띄고 얘네들을 아래쪽 테스트하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황이 좀 바뀐 상태에서 얘네들 지지하고 얘네들 구간 돌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박스 구간 위에서는 아래쪽 매수, 그래서 저희가 매도에 매수,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수들 굉장히 뭐 사인을 잘 드린 건 같지만 주력으로 우리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 별로 크게 손을 대지 않았고요. 자, 여튼 뭐가 됐던 얘네들 보합 혼조세에서 상단부 제약을 추가적으로 올려놓으려는 관점들 보이는 그림들이다. 저번 주에 제가 얘네들을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주황색 선이 저번 주에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구간까지 올라온 애들 매도로 관점을 돌리라. 크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그림들은 아까 보다시피 우선은 얘네들은 혼조세일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들 완전히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부 제약 구간, 위에 구간 올라오면 매도 단타를 시도하시고요. 떨어지더라도 우선은 이 구간들 제약을 갖고 지금 버티고 있죠. 하지만 얘네들은 이 구간을 뚫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장 초반에 얘네들 핵심 보합을 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구간 오차는 2730 지수까지, 그래서 2725부터 2730 지수 거기서 매도를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은 2705 지수를 보시고 오늘 보합권 매매 전략들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더라도 아래 구간들 혹시 치시더라도 아래에 저가 쳤다 그래서 저가 매도 쫓아가지 마시고요. 아직 얘네들이 추세 내긴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고가와 저가 해치지 못하고 얘네들은 고가 배제하고 저가 제외한 중간에서 보합 혼조세를 띄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부근에 좀 가격대와 그리고 관망을 들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렸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개장 이후에 맞선님에게 좀 점검 받아볼 테니까요. 그때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S&P와 나스닥에 대한 부분은 좀 보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만큼 조금 더 좀 지켜보시고 그렇다면 국내 선물에 대해서도 좀 저는 한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국내 선물 차트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코스피가 뭐 가까스로 장 후반에 좀 막판으로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선물 지수, 야간 선물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선물 저번에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293 지수까지를 연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아래쪽에서 매수 롱포, 그다음 매수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 돌파할 거라 해서 매도 치지 마라 그랬다. 그래서 돌파를 본다.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 이제 그 설날 전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마감을 대부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래쪽부터 끌고 오신 분들은 얘네들이 눌렸다가 나중에 지지돼서 다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이 시작해서 여기서 293, 4에서 끝나서 그때부터 매도 전략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는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끌고 온 사람들은 봐도 되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는 마무리해도 된다. 한 3% 정도 더 올라왔기 때문에요. 뭐 전반적으로 뭐 한 40% 올라왔는데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 구간에서 약간 눌림을 주고 있는 경우죠. 290 지수 돌파 안착 시도를 하다가 설날 다음부터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뭐 그렇죠. 지수로 볼 때는 얘네들이 매수로 갈 때는 국내 선물 우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293 갈 때까지는 아래쪽에서 계속 끌고 간다. 그리고 이제 설날 전에 다 치지 못해서 저희가 갖고 계신 분들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마감을 했고요. 이 이후부터는 설날 이후부터는 미국 지수 위주로 국내 선물 지수를 확인한다. 이렇게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우리가 그 미국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 눌림, 비율로 보자면 거의 3대2죠. 하지만 이제 고가에서 이제 차익이 나오는 상태고, 그 다음에, 긴축을 완화한다는 건 아까 시황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긴축을 완화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좀 살아나면 다시 긴축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보합 뛰고 있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연초에 저희가 100달러 안착은 못하겠지만 95달러부터 100달러 근처가 온다 그래서 걔네들이 와서 지금 97달러 보합 뛰고 있고 유로 달러도 1.12000대까지 온다 그랬죠. 걔네들도 다 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은 이제 80달러를 시도하다가 중간에 눌렸죠. 40달러 지지력에서 지금 이제 중간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면 이슈들은 많은데 전반적으로 시장을 견인하는 이슈들이 없죠. 다들 눈치를 보겠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선 눌린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줄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우리는 293 4지수에서 마감을 짓고 거기서 이제 상방 제약을 보면서 누를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 구간들 보합을 껴들어가지 못했죠. 껴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 지지력을 받아내려고 지금 준비 중이죠. 자, 일봉상에서의 지지력들 얘네들 받아서 매수로 간 아이들,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이 걸린 아이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걸 지키고 바로 배팅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국내 선물 얘네들 보합 폰조스 봅니다. 그래서 278 지지력, 7 지지력까지를 배수진 치시고 지금 구간들 280 지수에서 매수 배팅을 들어가셔서 얘네들 전 고가들 있죠. 거기까지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는 구조로 보시고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을 다시 건드리러 가는 이런 구조의 흐름들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80 지수 지지력에 294 지수까지 매수 쪽 홀딩 하시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만약에 오차가 생겨서 아래 구간을 공략하게 된다면 걔네들은 이 구간들은 그냥 한 2, 3% 정도는 여유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분할 대비를 한다. 그리고 분할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 구간 보합 대응을 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전 물량을 넣지 않고 저 정도 한번 매수 추세로 고점을 높이면 매수가 마감되겠구나. 이 정도 그림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선물 같은 경우 야간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283지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는 보합 혼조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 277지수에서 매수적인 관점 그리고 294까지에 대한 부분 좀 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11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먼저 본장에 대한 흐름을 살펴드리도록 하죠. 먼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크게 좀 큰 상승으로 좀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강보합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62포인트의 상승으로 0.25%의 상승세로 시작이 됐고 S&P 500 지수도 역시나 0.33%의 상승 출발 그리고 나스닥도 0.45%의 상승 출발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보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됐다는 소식 자체가 좀 호재로 좀 작용이 되면서 지수에 대해서 좀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선물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S&P 500 지수 먼저 초반에 상승 흐름을 좀 시작부터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분도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271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나스닥도 6,948라인까지 올라가면서 0.33%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월요일장 3대 지수 모두 본장에서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선물시장 쪽에서도 역시나 강보합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이 지금 보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반등 시 좀 매도에 대한 부분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마스터님 지금 개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점검하실까요? 네, 뭐 같습니다. 지금 보면 위에 S&P 기준으로 2721.5060대 치다가 약간 밀렸었잖아요. 걔네들이 아직 좀 덜 쳤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쳐서 고가를 높이면 이제 매수 마감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자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래요.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건드려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오차가 실제 다 친 거라고 생각하는지 안 친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싸우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한번 치고 나서 이렇게 눌렸으면 우리가 매수를 들어갔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얘네들 올라가기 전에서 꼬리가 2번 생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이 구간 지지력을 다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아놓으면 매수 매도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그 보합 구간 안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튕기든 아니면 아래쪽에서 와서 가든 오는 쪽 먼저 대비를 하시라고 보합 구간 설정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빠졌다고 매도로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올라간다 해서 뭐 또 그러니까 뭐 할 거면 아직은 매수 시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를 덜 쳤는데 고가에서 꼬리가 2번이 달려서 부담이 스럽다. 그냥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걸 유리한 자리에서 잡기 위해서 아래 구간을 좀 더 유리한 자리를 오면 잡고 중간에서 잡아놓으면 어차피 밀려도 못 버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윗구간까지 간다고 보시고 위에서 돌린다. 대신 윗구간 가기 전에 아래쪽 좀 밀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05지수 매수, 그 다음에 2725지수 매도 그냥 그렇게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출렁거린다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음봉 생겼다 양봉 생겼다 이러잖아요. 그냥 얘네들 결정 못하고 있는 우리랑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해서 미리 드립니다. 자리를 거의 뭐 일주일 그림, 한 달 그림, 1년 그림, 그 다음에 그날 움직임,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뭐 때문에 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게 맞으면 맥 가서 멈추고 맥에서 싸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튕길 거고 그걸 하는데 그건 단순하게 선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정해놓으면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얘네들은.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세력들 없습니다. 얘가 넘어갈 수 있는지 얘를 시도해보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오다 보니까 미리 물량 터는 애들이 있어서 잠깐 일부 후퇴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뚫어서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위아래를 공격적으로 해서 안착할 수 있는 그림은 안 나온다 나는 이렇게 확정 짓는 거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전저가 고가 그래서 자리값 뭐 매틱의 오차는 좀 생기겠지만 얘네들은 이 안에서 그냥 보합 뛴다. 하지만 보합에 정말 보합이기 때문에 매수에 분할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매수 잡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올라가 버리면 거기서 되돌림에서 1차, 2차에서 다시 되돌리는 걸 보시라. 그래서 전체 중심 보합에 대한 그림들 그 다음에 자리값에 대한 그림들 뭐 변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3대 지수 모두 개장한 상황 속에서 올라간다고 해서 또 쫓아갈 것이 아니라 현재 부근에서 다시 전략 재점검을 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개장과 개장 이후에 대한 지수 대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개장을 했을 때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일어나면서 2%가 넘는 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앞서서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을 때도 오일 상승에 대한 재료와 하락 재료가 좀 혼재해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51.65달러까지 내려가면서 52달러가 지금 막 깨진 상황이고요. 2%가 넘는 하락으로 2.05%의 하락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이슈로 꼽아드렸던 부분이 가격대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박스권에 대한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을 들어주셨어요. 지금 2%가 좀 넘게 빠르게 좀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쉬었었죠. 쉬었을 때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것부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관점, 드린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볼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큰 그림 이렇게 드렸습니다. 위에서 매도 51.50을 연다고 그랬다가 제가 51.80에서 마무리를 했었고요. 중간에서 재매도를 계속 드리고 뭐 단타로 한 2번 정도 좀 오차가 생겨서 좀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큰 그림들 고가에서 51.80까지 매도 열고 오일청시키고 그 다음에 매수 잡고 그 다음에 52.50대에서 매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51. 그러니까 매수로 올라오면 52.45에서 다시 매도를 드렸고요. 오늘 또.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병곡이란 병곡은 저희가 다 만들어서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여기서 매수를 잡아서 6호까지 드렸고, 뭐 5호부터는 다 청산 들어가라고 했고, 6호 매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칠 때 제가 51.30을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리딩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덜 치고 뭐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51.80까지를 먹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뭐라 그랬죠? 그제부터 얘네들 매도 쳐가지고 다시 저가 확인을 하면 51.30, 그 다음에 51.00, 오늘 지키는지 빠지는지 그걸 중요하게 보겠다 이랬죠. 자, 그렇다면 아직은 지키는지 빠지는지 알 수는 없죠. 지금 40대에서 멈추기 시작했죠. 자, 우리가 뭐 알아야지 먹습니까? 우선은 오늘 뭐 했습니까? 오늘 한 계약 기준으로 한 몇백 개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한 150개 이상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매도해서 51.80까지 같이 하신 분들은 51.30, 그러니까 중구수 자리고, 그 다음에 초보들은 무슨 자리 보라 그랬죠? 51달러 지지를 보라 그랬죠. 그래서 걔네들 미장에서 돌리는지를 보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치면 여러분들 매수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고가에서 51.80까지 매도 치고 매수 치고 매도 쳐서 51달러 지지를 보는데 51.30부터는 매수를 잡자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일주일 동안 그림이 다 완성됐죠. 그래서 오늘 또 디테일한 변곡도 잡아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얘네들 친 거는 여러분들이 할 건 두 가지죠. 오늘 얘네들 다 빼먹고 매도를 친 거 아직까지 홀딩해서 90 위에다가 익절 잡고 하루 종일 홀딩해 보시던지 아니면 마감을 하셨으면 얘네들 30 지지력부터 해서 51달러 지지력에서 51달러 지지력 오차 10개 정도 두시고 오늘 배팅을 해서 전체적인 다시 보합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얘네들 무너져서 이렇게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오버슈팅을 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오차 구간에서 보합 뛰다가 다시 여기 보합 구간으로 다시 껴들어간다. 그래서 54달러까지 부분까지를 다시 안착하는 거 이번 주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지지력 저가 매수에서 계속 받아볼 생각이고요. 걔네들 받으면서 51달러 지지력이 견고한지 혹은 우리가 예전에 48달러, 9달러 열었던 구자리까지 오차를 두고 싸울 건지를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거지만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51달러부터 51.30 지지력에서 매수로 돌린다는 사인 드리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냥 마무리하시고 충분히 주무셔도 되지만 얘네들 빠지지 않았으면 내일도 얘네들 받아내겠죠. 자, 단 이렇습니다. 우선은 52달러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받더라도 51.30, 51달러 지지력에서 받을 때 초보는 51달러 지지력에서 받으면 1차를 51.25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를 51.75 정도 보시고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V자 반등보다는 반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신저가를 칠 때 되돌림 주고 신저가를 칠 때 되돌림 주고 하면서 얘네들 52달러 안에서 부합 혼조세를 띄다가 마감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52달러 안착 시도를 우리가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건 뭐 이제까지 뭐 다 잘 드셨겠지만 이제 얘네들 매도 마무리 이후에 다시 돌리는 그림이 나오는지를 관심 있게 본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작게는 단타할 수 있는 게 딱 이 정도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은 매수를 잡으시면 51.80 안에서 약수익으로 끝내시고 다시 저가에서 또 배팅 들어가시고 하신 걸 보시라는 거고요. 우선 뭐 제가 자리에 앉아서 봐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내내 봐왔던 그림들이고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림들이라서 지금부터는 눌림 매수 배팅을 준비하셔서 네. 걔네들 짧은 구간 노리시고 이번 주 중반 후반까지 다시 54달러 중심까지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라. 그래서 매수 관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하락을 좀 이용해서 눌림 매수에 대한 부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51.30달러의 매수 관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좀 보시면서 54달러까지 다시 안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길게 열어놓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51.30달러 부근 매수를 주신 만큼 지금 가격이 51.57달러입니다. 눌림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수의 포지션을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까지 준비를 해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개장을 한 지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뭐 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가지는 못하고 있는 본장에 대한 모습입니다. 지수 선물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문자로 또 질문도 도착을 하고 있고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질문으로 역시나 골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골드 질문 올라왔는데 끝자리 5353님의 질문입니다. 골드를 두 계약 매도로 1,310달러에 진입을 했습니다. 청산 시점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일단 1,310달러에 매도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1,309.7달러라서 거의 이제 뭐 본전 근처이신 것 같은데 청산 가격대 두 계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운영을 하면 좋을까요, 마스터님? 우선은 단타가 아니시라면 1,265달러 아래까지 좀 끌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구조에서 이 구간들 좀 지지력이 아직은 세죠. 그래서 뭐 단타 매수도 잡을 수 있고 뭐 이런 구조인데 어차피 저희가 골드 매수 마무리하고 저번 주겠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네. 얘네들이 이제 반등 매도 잡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안 가서 뭐 저도 이제 뭐 적당히 빠져나왔는데 얘네들은 이제 뭐 그겁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 대응으로 이제 골드가 매수로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긴축을 좀 늦춘다 그래서 이제 골드가 무작정 매수로 갈 힘들은 없죠. 이제 혼조세를 좀 띄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 구간 지지력들을 확인하러 오신다고 보면 되고요. 물론 이게는 일봉상이기 때문에 좀 그냥 여유 있게 갖고 계실 수 있으면 1,262달러까지 목표를 잡고 홀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작은 그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작은 그림은 지속적으로 뭐 반등을 노리고 뭐 매수 단타, 뭐 매도 단타 할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뭐 중요한 자리 있죠. 얘네들이 이제 뭐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고 보셨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본청 근처라고 그러시는데 본청 근처면 뭐 좀 빼기 그렇죠. 물론 뭐 가장 현실적인 거는 뭐 한 6틱, 7틱 뭐 수익이니까 하나 정리하고 하나로 홀딩하시고 분할대기 하시라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뭐 그렇게 안 하시겠다면 이제 뭐 추가적으로 빠진지 봐야 되니까 뭐 반등에 두려움이 없다면 우선은 좀 더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도 그렇고 얘네들은 이제 병곡에 대한 걸 만들 때 얘네들이 이제 전체적인 시황이 맞아 떨어질 건지 그거에 대한 계산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고가에서 뭐 V자로 빠지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라서 알고 있으셔서 뭐 그럴 거라 보는데 이 정도의 출렁거림들 좀 신경 쓰이신다면 물량을 줄이시고요. 지금 한 5틱 정도 수익이실 때 줄이시고 그다음에 한 계약으로 분할을 대비하시고 얘로 그냥 추가적으로 홀딩하시라. 그래서 고가를 높이지 않을 때는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슈의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탔죠. 근데 올라탔는데도 고점을 안착해서 정착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매도 이슈라고 보는 게 아니라 매수로 가기 어렵다고 보는 가능성이 아직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본청 근처에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출렁거림까지 참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지 마음 편하게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럼 물량을 수익일 때 하나를 줄이시고 분할대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를 줄이시고 여유 있게 보시다가 얘네들이 빠지는 거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한 이 정도 구간을 목표로 얘네들 무너뜨려서 하단부 지지력까지 오는 애들을 가능성 열고 보시라. 대신 얘네들이 익절을 하나를 하시게 되면 고점 높이기 전에 분할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병곡이라면 1260달러 초반대를 건드리러 올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표를 삼고
오히려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계약을 좀 매도로 들고 계신 상황 속에서 손재 마스터님은 앞으로의 골드뷰를 좀 하방 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1265까지에 대한 부분을 근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좀 안전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몰리기 때문에 하방을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매도가 아니라 눌림이죠. 아, 눌림. 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네. 그 이유죠. 이제 뭐라 그랬죠? 지수가 지금 매수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빠지다가 지수가 약할 때 골드가 매수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도 골드가 버티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추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칠 때 매도를 길게 못 칠 거 아닙니까? 지수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누구한테 얘네들 추세 상단부까지 끌고 가라 그러면 바보 아니고서는 잘 안 끌고 갈 겁니다. 어차피 중간에서 끊어먹지. 그래서 뭐 이런 정도에서 반등 노리면 중간 끊어먹고 위에서 누를 때도 반등 중간에서 끊어먹고 이쪽으로 끌고 가고 한단 말이죠. 얘네들 혼조세죠. 혼조세라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호재도 고가에서는 악재고요. 그 다음에 악재도 저가에서는 호재다. 그래서 얘네들은 시장의 원리는 시장 중심, 그 다음에 싸우지 않아도 될 구간들을 계속 찾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로 얘네들을 끌고 왔을 때 골드가 지키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노는데 얘네들을 돌파할 이슈들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네들 매물대를 안착을 못하고 눌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눌린 구조에 되돌림을 보자는 거지 매도 추세를 보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저는 깨질 거라고 봅니다. 약간 이 구간 정도를 내려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돌림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되돌림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죠. 뭐 하루 이틀 안에 결정날 그림들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얘네들은 이슈에서 되돌림을 본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 상단부 뭐 이런 구간에서 뭐 매수로 쫓아가겠습니까? 이런 구간들 제가 쫓아가지 마라 그랬죠. 얘들은 상단부 제약에서 매도 돌리라. 예. 여러분들이 뭐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또 약간 이렇게 사실은 가끔 가다가 흥분할 일이 생기는데 제 회원이 아닌데 뭐 누가 말씀을 하세요. 저랑 비슷하게 분석을 한대요. 요즘 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하니까.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 제가 선을 긋고 하는 거는 저는 선 긋고 분석 안 합니다. 선을 그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좋게 보여드릴 뿐이지 그걸 잘하니까 그냥 회원들도 선을 긋고 분석을 하거든요. 선이 잘 맞으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선 그어서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전문가들은 명확한 관점이 있어서 보는 자리가 있고 그걸 선으로 대응해서 선에서 그게 비슷한 자리가 남고 선이 교차하는지를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단순히 가면 뭐 이 정도에서 뭐 매도 치세요 뭐 하고 이러는데 얘네들을 계산을 해서 자리값을 정해 놓은 다음에 걔네들이 추세선이 좋은 자리 맞다는지를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뭐 다른 분한테 리딩을 듣고 있는데 뭐 질문 못 하겠다고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본인보다 더 잘하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선 긋고 시황 조합에서 자리를 주는 거는 그냥 개인들도 다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에서 잘 맞고 한다 해서 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저항이고 선은 뚫으라고 있는 거죠. 이번에 얘를 뚫겠냐 안 뚫겠냐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구간에서 오차가 어느 정도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를 미리 예측해서 일주일, 1년, 6개월짜리 그림들을 미리 분석을 해놓고 걔네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걸 보시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들, 저항들이 있을 때는 쫓아가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우상단부 제약에 두시고 우선은 얘네들이 아직은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등하는 애들 지속적으로 눌러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리까지 되돌린 구조를 강력하게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쫓아간 것만 좀 배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윗구간들 상방 제약들 맞고 그 다음에 고가 안착 전에 한번 매도 그 다음에 끌고 가는 거. 그래서 강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편말 여러 전문가하고 같이 들 때도 그렇고 제 혼자만 따로 들 때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되돌려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관점이 제가 거의 맞죠. 그다음에 정확하게 저희가 목표가를 보고 있고 그거는 어떤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자리값을 설정해서 그 자리에서 저항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개인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 너무 믿지 마시고요. 시황대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구간들 뚫는 건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방향성을 볼 때 더 유리한 자리 기다렸다가 배팅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얘네들 골드는 그냥 되돌림 보는 거다. 시황이 바뀌고 그 다음에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고가를 치더라도 정착할 그림보다는 되돌림 그림들이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되돌림 보는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전반적인 시황에 좀 빗대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